자, 아까 했던 그 시행자 파트 84쪽 보세요. 84쪽에 한번 그 선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민간에는 안 된다라는 표시부터 돼 있고요. 그것도 1, 2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랑 그렇지 않은 방법이랑 나눠져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 그럴 때는 시장소가 직접 시행한다.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소가 직접 시행을 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 이때만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예 그리고 공동시행은 유일하게 없습니다. 요것만 공동시행이 없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수용과 환지 관리 처방의 나머지 방법으로 한다라면은 원칙에 보시면 이제 공통된 동의 요건이 존재해요. 토지용 소유자 3분의 2, 3분의 2 이상 동의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자, 시장소가 직접 하든지 그러니까 시장소가 할 때도 이 동의고요. 아니면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하더라도 박스의 기억번이 시장소가 다음에 자를 지정할 때 가번에 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든지 나번에 제가 특수범위라고 표현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공공이 50%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된 법인을 지정을 하든지 니은번의 시장소 등이 위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가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때도 그러니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때도 동의요건은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별도의 동의요건이 존재합니다. 근데 B번은 이제 세입자 동의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고요. C번은 두 동의 다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 B번의 세입자 동의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보시면 꼭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시행자 마음이죠. 시행자 마음인데 참 이게 뭐 많지만 기억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고 나머지는 0이 정하는 사유라 가치가 좀 달라요. 특히 기억번에 나오는 숫자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좀 내용 이해하시고 자, 우리 기억번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용 소유자 2분의 1 이하다. 자, 우리 세입자가 달동네는 많기 때문에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고자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생각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달동네가 아닌 것도 세입자는 은근히 우리나라 많죠, 그죠? 안 그런 것 같나? 많아요, 세입자가. 집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보다도 집이 있어도 거기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실제 필요한 것은 새에 들어가서 살잖아. 네. 그래서 달동네는 워낙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달동네에서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반 이하라면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는 보통의 동네도 세입자가 한 3, 40%는 되지 않을까요? 달동네 아니더라도? 하여튼 2분의 1 이하 세입자가 소유자의 2분의 1 반 이하 2분의 1 이하 요 숫자 정도 좀 보시고 자, 우리 나머지 얘기 중에서는 뭐 니은번에 정비역 지정 오실이 현재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구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의사가 인정한다. 이미 세입자가 입주할 수도 임대주택이 충분하대요. 그럼 사업이 될 때 세입자는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겠네, 그죠?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나머지가 세 번째가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입니다. 네 번째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요. 다섯 번째가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손표시에 수용과 혼용은 없어요. 최소 수용은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수용 방법은 없다라는 거. 그런데 디귿번 같은 경우와 반쪽짜리라서 이 방식으로 할 때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아니 지금 여기서 동의를 얻으라는 거 이 동의 자체가 반쪽짜리가 아닌 방법으로 할 때 이 동의를 얻으라는 건데 반쪽짜리면 아예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대? 모순이죠?
옛날엔 통합해서 할 때 얘기해서 통합해서 할 때. 지금은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도 0이 안 바뀌어서 그래. 안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모순이에요. 원래 반적자를 할 때는 이 동의 자체가, 세입자 동의 자체가 필요 없는데 뭘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생략할 수 있대요.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반쪽짜리라면은 통합해서 할 때 시행자가 주택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소유자에게 아무 피해를 안 준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환지는 땅 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세입자는 그대로 행사하면 되니까. 관리채공에 따라 줄 때는 관리채공의 내용 중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건데, 법이 바뀌고 나서도 이 0이 안 바뀌어서 그래, 안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0 만드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뭐,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한다 그러면은 법에 어긋나는 걸 내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대로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반이야 2분의 1 이하일 때는 법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때는 세입자 등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혹시 나오더라도 수용 방식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아닌 예로서 기억하시라고. 수용 방법은. 수용 방법은 세입자에게 제일 피해가 커요. 소유자에게도 피해가 큰 건데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죠. 수용당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수용 방법일 때는 생략할 수 없는 예로서 그 정도만. 그 다음에 C번은 토지동 소유자 세입자 두 동의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 항상 이럴 때는 예외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재개발 사업이라면 조합이랑 토지동 소유자 1, 2번 둘 다 되는데 먼저 1번에 조합이 할 때 보시면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의 단독 시행을 얘기합니다. 뒤에 것은 공동시행이죠.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시행할 때는 과반수 동의다. 그거. 그래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운수나 초주택공사등이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시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공동시행할 때는. 그 아래 토지등 소유자가 나오는 거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B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때,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면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토지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똑같은 사람들과 공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보시면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일단 토지등 소유자 안 된다는 거 있고요. 조합만 단독 시행하죠.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할 때는 똑같이 역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과 건설업자, 등록자 역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 2번 동그라미 1, 2번 민간시행에 대한 예외로서 처음부터 3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시행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4번처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정개발자, 민간 출신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나 신탁업자 등 민간인에게 처음부터 맡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3, 4번은 1, 2번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4번은 낸 적 없지만 그래도 동그라미 3번 한 2번 낸 적은 있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3, 4번은요. 제가 3번에서도 A번에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일정한 사유를 소개를 안 해놨죠. 괄호 속에 적혀 있는 거 소개는 안 해놓고 그러하기 때문에 안 한다. 내면 요걸 내는데 그래서 요게 내용이 너무 많아. 사유가 너무 많고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낸 적은 있는데 이걸 낸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낸다면 이 숫자를 알 수는 없다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 수많은 걸 다 할 텐데.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이것도 역시 비효율적이에요. 상당히. 그냥 생략해도 되는데 제가 내용에다 일정한 사유에 그렇게 샵해놓고 따로 적어놓은 얘기가 또 여기 없으면 꼭 그 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라고 해서 또 다시 찾아서 넣는 사람이 있어. 사유를 여기 없다라고 또 책에서 찾아서 또 공부를 한다고 따로 시험에 나온 것이라 하면. 근데 그렇게도 할까봐 그냥 이렇게 넣어놨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가끔 그렇게 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언제 할 거예요? 그걸 기출문제 나왔다라고 해서 꼭 중요한 거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니죠, 그죠?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안 할 것도 꽤 많아요. 일부러 틀려가는 문제 내일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3, 4번은 다 안 합니다. 자, 넘기시고. 대행자 보세요, 이제. 대행자. 자, 우리 정비법의 대행자가 이제 전부 대행으로서, 개발법의 일부 대행과 다릅니다.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대행을 한다면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공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에게 일부를 맡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개발부서 대행은 민간인이 일부를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민간인이. 여기서는 반대로 전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민간이 못할 때 민간 시행자의 모든 일을 공공시행자 등이 대행하는 걸 얘기해요. 개발법에서는 공공의 일을 일부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고 여기는 민간의 일 전부를 공공이 대행하는 걸 주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보시면 시장허수 등은 언제 대행을 하느냐. 시장허수 등은 다음에 해당할 때 동그라미 1,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신하여 행하는 걸 줄이면 대행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수가 대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누가 못할 때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인이 못할 때잖아. 이 사람들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민간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시장수나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이 대신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때? 동그라미 1번 둘 중에 하나인데 동그라미 1번은 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나 토지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허수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시장허수가 딱 봐서 아, 민간인이 하는 거 계속 어렵다,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허수가 직접 판단해서 대행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 경우죠. 민간인이 스스로 못한다고 판단해서 대행을 요청할 때입니다. 아, 우리 못하겠으니까 대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괄호 속에 만약에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면 조합은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입니다.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 여기서도 대행을 요청한다면 이 동의요건 정도를 바꿔낼 수는 있어요. 다른 걸 바꿔내는 게 아니고. 과반수 동의로 요청한다. 과반수 동의. 여러분 보통 이거 대행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사업을 스스로 못하겠다고 판단하니까 대행을 요청하겠죠? 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에서 못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최소. 네? 어느 정도가 못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과반수? 반? 반 넘는 사람? 더? 요거? 그 느낌 잡으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느낌 잡으라고 지금.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겠어 지금. 네? 최소 반 이상만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30%가 못하겠다면 70% 다수인 사람이 하면 되고 반대로 70%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60%가 못한다 해도 못할 것이고 50% 이상이 못한다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반 넘는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니까 51%가 못하겠다 하는데 49%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과반수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네? 너무 많은 사람이 못할 필요 없잖아요. 못하니까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라. 그래서 대행을 요청할 때도 과반수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양가로 2번에 대행자는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항상 기본적으로 대신행하는 것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를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행할 뿐이지. 기본이 시행자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행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대행이 아니에요. 시행하겠다는 얘기지. 시행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것이라. 여기서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대행자가 만든 것은요. 시행자에게 당연히 귀속이 됩니다. 그 대신 대행자나 시행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보수 비용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이름도 시행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법상 대리가 달라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 우리 공법이 훨씬 신사적이라고.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도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하되 대행일과 계산만 시행자 계산. 이게 바뀌면 틀리잖아. 네? 여러분 남의 이름으로 한다면 참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물어봐도 왜 반응이 없을까? 특히 이렇게 물어봐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이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양도로 3번의 재산상 부담에 대한 승인. 자 이건 대행을 한답시고 오히려 시행자 망칠까봐. 시장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시장수 등이 아닌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수는 스스로를 믿어주겠고 여기서 시장수가 아닌 대행자라면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우리 재산상 시행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 재산을 판다 대표적인 예예요. 재산을 처분하면 누구 재산 파는 겁니까? 시행자 재산 파는 거잖아. 시행자 재산. 시행자 이름으로 한다니까 진짜 재산 파는 거예요 지금. 자금을 차입, 돈을 빌린다면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빌리겠죠? 그런데 채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 계산일까 시행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기 전에 미리 시장수 등의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시장수 등의 승인. 시장수가 지켜주겠다는 취지예요. 시행자가 해가 되는 시행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인 시행자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시장수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자 동의를 받으라? 시행자 동의는 무의미해요. 시행자 입장에서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나 다름없거든. 물어보면 당연히 건져들 날이지. 그래서 시행자 동의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수 승인을 얻으라. 원래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건데 요새 그 헝가리 사태가 있으니까 참 이걸 비유하기도 뭐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다름없어요. 시행자는. 이제 뭐 그 실종된 분들이야 뭐 시체 찾는 거나 바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뭐. 그러니까 그쪽의 안전 불감증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번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한 거고. 구명조끼를 거의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이 그렇게 불어나서 팍 올라갔어도 수위가 올라갔어도 당시 뭐 한 80척 정도가 거기 있다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구명조끼 그거 뭐 배 없는 배도 많고 하라해도 입지도 않고. 또 관광객들은 또 가면 또 구명조끼 입으면 사진 안 나온다. 그 사진이 뭐라고 그렇게 또 사진 찍으려고. 하여튼 참. 우리나라는 안전규정 엄청 강화되어 있죠.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도 한참하게 돼 있고 어디나 그냥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대처하고 이렇게 그런 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새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종교도 이렇게 근대의 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할 때도 우리나라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순교도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가. 스스로. 하여튼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수많은 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은데, 한에서. 한의 민족이잖아, 한의 민족. 여기저기 당하다 보니까 오기만 남고 한이 남아가지고 모든 거에 좀 이왕 한 달에 목숨 걸고 막 하는 게 많잖아. 요새 최근에는 여러분 담배 못 피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큼 담배 못 피게 하는 데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세금 엄청 내는 사람이 이렇게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 담배세가 얼마나 내는데 그게. 일반 가게에서 담배 못 피죠? 일본에 가면 담배 피나요? 일반 가게에서? 막 피워 그냥. 뭐 놀란 눈빛을 해요. 당연히 다른 나라 다 피워요.
일본만 가도 지금 주주브랜드 옆에서 당연히 담배 다 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못 피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든지 도입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다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얘기할 때는 진취적이잖아 굉장히. 예. 아주 그 국민들의 그 잠재력은 굉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대단해갖고 그것만 자 끌어들이면 이거. 응? 그래서 정치인들 좋은 군주를 잘 만나면 그때 굉장히 용서했던 거잖아. 그 나라 사람 데서도 뭐 금속활자본 최초 이런 거 한글도 우리나라만 직접 만들었지.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을 직접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든 나라 어디 있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형성된 것이지 과학적 원리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 중국에서 한글을 채택하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모택동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대중들을 공산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자기네 한자를 모르니까 한글을 도입하려고 했었다고.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다고. 한글은 그냥 조금만 배우면 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거든요. 다행이지 그때 그 사람들이 도입했으면 또 한글 자기네 거라고 또 막 우길 테지. 하도 잘 우겨서 뻔뻔하게 하여튼 우리나라 참 과학기술도 15세기 때 엄청난 그 다음에 성리학이 또 너무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갑자기 또 약해지게 되지. 하여튼 좀 정치 쪽에서만 좀 잘하면 상당한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자, 시장소 승인입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대행자 권리.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채권 갖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안 갚는다 압류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비용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기 채권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부동산을 당연히 압류할 수 있어야 되지. 채권에 의해서 왜 못합니까? 이걸 압류할 수 없다면 틀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합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정비조합인데요. 정비조합인데 똑같이 조합에서 한 문제씩 뭐 개발조합이나 여기나 나오는데 정비조합은 내용은 한 3배 이상 많아. 똑같이 한 문제 나와도 개발조합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정비법에서는 가능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내니까 맞추면 되는데 때로는 못 맞추기 어렵게 낼 때도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 조합만 해도 양이 많은데 여기는 하나 더 있잖아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까지도 또 있잖아. 추진위원회부터 보세요. 개발법은 없는 얘기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먼저 방가르 1번이 가장 기초고요. 자, 우리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들었냐? 구역지정고시 후입니다. 시기는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그려놓는 겁니다. 그 전에 만들 수는 없어요. 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자, 우리 위원을 뽑고 동의를 받는데 그 위원 수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거든요. 준비단체니까. 나중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인가 신청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여기는 위원 수가 5인 이상. 그쪽에 제가 황야의 7인에서 그쪽이 여기가 7이 될 수 없다. 그쪽이 7인이다. 여기는 5인 이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는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위원수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나중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나중에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훨씬 더 센 동의죠. 요거 혹시 생각나요? 여기 숫자는 꼭 해야 되는데 복잡하더라도 자, 어차피 좀 이따 할 건데 우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 정비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오잖아. 개발법은 반대죠. 여기는 소유자,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431? 431 동의. 카운트다운 동의했던 거.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31 동의다. 자, 재건축은요. 단지 안과 단지 밖에 달라지죠? 단지 아니다 그러면은 단지 안에 전체 4, 3,
43? 4332가 벌써 나와요. 4343 한참 하다가 뒤에 끝내야지. 단지 안에서는 4343 반복, 동별, 과반수. 단지 밖에서가 또 43 반복하다가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3위로 끝낸다 그랬잖아. 이렇게 센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진하는 준비단체거든, 준비단체. 조합 설립할 때처럼 센 동의는 필요 없죠? 과반수 동의라고, 과반수 동의. 준비단체 불구하고 추진하는 둘 이상 날림만 안 되면 돼요. 하나만 최소한에 있으면 돼. 과반수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반수로는 50% 딱 넘는 개념이니까. 하나가 딱 들었으면 다른 건 더 이상 들었을 수가 없죠. 한쪽에서 50% 넘게 받았는데 다른 쪽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최소한의 동의 요건, 준비단체에 불구하고 날림만 안 되면 된다. 과반수 동의로 충분한 겁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렇게 해서 구성한 다음에 시장수 승인, 정비부니까 시장수가 되겠고요. 승인 받는 겁니다. 승인 아직까지 이걸 바꿔내진 않았지만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거든요. 인가가 허가보다 더 센 게 인가인데 승인은 허가보다 더 작은 간단한 개념이 승인이에요. 승인은 말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인정해 주겠다는 게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추진해 만든 거 사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그 확인만 하고 인정을 해 줍니다. 시장에서 승인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공공지원이 말 그대로 시장은수 등이 이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민간인이 시장은수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 따라가면 되니까 추진을 구성해도 되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지금 과반수 동의가 나왔는데 우리 동의사수 산정할 때 그 동의 방법과 동의사수 산정할 때 그 얘기가 박스에 쭉 나와 있어요. 개발법에서도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법에서 내용이 작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훨씬 내용도 많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추진이랑 조합에서 다 쓰는 얘기죠. 그쪽에서는 추진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 추진이든 조합이든 여기서 다 쓰는 얘기인데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하여튼 정비법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자꾸 내용이 자꾸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해도 다른 것에 대한 예의를 막 인정합니다. 자, 제가 이 중에서 3번은 했었죠? 저번에. 이래도 저래도 한 명씩 계산한다는 거 생각나요? 1, 2번도 이제 추가해서 할 겁니다. 자, 우리 1번 동의할 때 방법이에요. 어떻게 동의하느냐? 동의는 서면으로, 서면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지장이 뭔가요, 여러분? 이거, 지장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감 찍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가 참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원시적이냐, 인감 안 쓰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다시 들어가요. 옛날에는 서면 동의서에요. 인감 찍었어요, 인감을.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통장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인감도장을 행정편 이상 막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동의 안 했는데 그냥 막 동의서에 찍어갖고서 동의한 것처럼 꾸며갖고. 그런 일이 발단이 돼서 조합 설립인가 가척하고 조합 탄생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하고 나서 막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내가 동의하는데 내 동의서가 거기 왜 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 중단되고 법원 소송 걸었으니까 조합 설립 무효에 대한 소를 걸었겠죠? 공사 중단된 사 다시 한번 해보니까 남이 찍은 거예요. 남이 인감도장을. 그럼 동의 진정한 동의 아니잖아요. 설립 무효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지. 공사 중단되고 사업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많았어 이런 경우가. 제가 그 당시 이 법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왕십리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 왕십리에서도 재개발 사업할 때 그런 일이 생겼었거든. 난리 났었지 수많은 사람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나중에 바꾼 거예요. 서면 동의서도 옛날에는 동의 받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만 해서 동의받으면 됐어요. 지금은 서면 동의서도 시장은수가 인정하는 따로 특이한 동의서가 있어요.
그것만 써야 되고. 이걸 찍어야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원시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는데 지문을 꼭 찍어야 된다. 이건 인권 문제, 인권 문제. 지문 하는 게 인권 문제라고. 그런 걸 들어봤다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좀 저랑 눈이 마주 좀 반응을 좀 보여줘. 특히 눈 마주치는 사람. 그런 문제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거 찍는 거? 못 들어봤으면 무슨 눈통 그렇게 뜨든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래 다른 데서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거 찍고 있다고. 자필 서명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강화돼서 그래.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자, 우리 철회 반대에서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를 철회한다 아니면 반대 의사를 처음부터 표시한다.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다. 이건 계속 배웠던 우리 철회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좋은데 글쎄 여기는 예외가 또 인정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만 다음의 동의 두 가지는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조기 확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이면 원래 철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 못해요. 동의한 때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 30일 지나면 철회 못하게 되는. 그럼 조기 확정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동의만 그래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중대한 일이고 또 하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개발법이랑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만약에 도시개발조합에서 설립인가 동의를 처리한다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아니지. 정비조합에서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같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라도.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괄호 속에.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동의한 때부터 30일까지면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 30일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이미 개최했다면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철회 못하게 하나 더 해놨다고요. 우리 창립총회도 이 정비법에만 나오는 제도인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조합 창립이라는 총회이기 때문에 조합의 뼈대를 잡는 역할을 해요. 조합의 약속인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걸 창립총회에서 했는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만약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면 창립총회가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이미 그 전에 몰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철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 이 니은번은 철회할 때 그 서식인데요. 아까 뭐 지장 찍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 중간부터 나오는 얘기랑 디귿번 얘기는 글쎄 이런 거 많아서 그냥 이건 또 쉬운 얘기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혹시 나왔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 A가 동의를 했거든요. A가 B에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에 아까 해서 보냈어. 동의했어. 지장 찍고 해서. 그런데 이 동의를 철회한다면 당연히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를 보낼 거예요. 그죠? 철회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역시 철회서 똑같이 지장 찍고 자필 서명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철회서가 가다가 혹시 도달을 못할까 봐 동의 상대방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한 통 더 보내요. 시장은수에게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철회를 한다면 철회서를 두 통 만들어서 동의 상대방에게 보내고 시장은수 등에게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수는 이 철회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철회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받고 나서 통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직접 철회한 사람부터 받은 철회서와 시장은수로부터 통지받은 때 중에서 철회 효력은 상식적으로 언제 발생할 것 같아요? 빠른 때, 느린 때? 빠를 때지 당연히. 이 둘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 상식이죠? 빠른 때에 일단 철회됐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니은데 급한 얘기가.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고. 이것보다 지금 1, 2번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게 3번인데 1인으로 산책해야 되는 거 우리 사람 수 계산할 때 개발법에서는 뭐 공유하고 있을 때 그 투표 결과 가치 왜곡 때문에 공유하고 있을 때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한다 그 얘기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 등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사람 수가 많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자 한 명만 사람 수 계산할 때 인정한다 그랬죠? 요건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1인이 한 사람이 부자야.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 한 명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재산 수에 따라 인격체가 나눠집니까? 한 명이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해도 한 명이요.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한 명이요. 이번엔 재개발 등에서는 지상권자도 토지 소유지에 들어갔죠. 지상권자도. 그러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그 토지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있고 지상권자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 한 명이다. 이걸 2명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2명으로 계산한다면 지상권 없는 땅은 한 표인데 이건 2표가 되잖아. 안 되지. 같은 땅인데. 그래도 역시 한 명이야. 그래서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가 다르다면 이건 당연히 각각 계산하지만 지금 얘기한 건 다 한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복잡한 그래서 제가 이래도 저래도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공유자가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역시 한 명이겠지 뭐. 공유자가 여러 물건이니까 그 공유자로 본다. 공유자는 대표자 한 명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잘 계산해야 돼요. 자, 3번에 1인으로 산정해야 되는 경우로서 기업번에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다?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1인이 한 사람이 다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계산해야 되고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공유자가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대표자 1인으로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자, 이건 개발법 조합에서 다 쓰는 얘기고 자, 이제 추진의 기능 봅시다. 추진의 업무. 다음 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준비 업무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추진은 아직 조합되기 전이죠?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는 게 기본 논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행자 아닙니까?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라 그랬죠? 이건 추진 업무가 될 수가 없지. 추진은 준비 업무만 담당하니까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는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정비사업은 전문가거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 사람을 선정할 수 있어야 민간인이 도움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작성이에요. 계략적인이 빠지면 틀려요. 정식 시행계획서라고 하면 시행자로서 조합의 일이 아닙니까? 여긴 계략적인이니까 가능하죠. 세 번째 설계자 선정 변경. 아니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어야 준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죠. 설계도 준비 업무에 들어가니까 또 조합 설립인가를 박한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우리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동의서 받으러 다녀야 되겠죠. 동의서를 접수한다라든지 정권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 다 준비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그 아래 주의할 것 중에 시공자 선정과 시행계획서 작성은 시행자인 조합의 업무이므로 추진의 업무랑 구별하라.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라.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아까 시행계획서 뭐 관리처 병행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시공자도 그래요. 어디서나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요. 그럼 조합이 만들어주면 조합이 선정하지. 추진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 이유가 좀 구별하시고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만약에 선정할 때 방법이라면 이거 경쟁입찰로 해야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 어떨 것 같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경쟁입찰?
일반인 대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네. 우리 배웠던 논리랑 똑같아요. 제가 경제입찰 수익계약 어디서나 쓰는 논리라고 했잖아요.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한다 수많은 관리자, 업자에게 다 기회를 줘야지, 공평하게. 그래서 이건 배운 거하고 그대로 쓰면 돼요. 이런 거 뭐 유사한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원리를 잘 보고 해요, 원리를. 요새 문제는 단순한 기로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 문제가 주로 대세예요, 종합 문제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자꾸 지양되고 있다고, 이제. 자꾸 그런 것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외워갖고 하는 거, 이거 못 푸는 문제가 대세예요, 대세, 지금은. 그 대신 원리를 갖고 종합 문제 나오더라도 관련된 게 이쪽 저쪽에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자,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취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야 된다. 마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선택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배웠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의계약은 전제가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2번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입찰로 공정히 하라는 게 원칙이고, 단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발부서 배웠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뒤에서 종종 정비부에서 나오는데 같은 구조이다. 네? 자, 같은 구조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경우 보세요. 창립총회잖아, 창립총회. 그냥 총회는 조합의 업무예요. 그냥 총회는. 이건 창립총회니까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니까 요거 열 때는 아직 조합은 만들어지지 않았겠네요. 만들려고 하는 총회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는 거라고. 시기 정확하게 보세요. 언제 하느냐?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이런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조합에 뼈대는 갖춰놓고 신청 들어가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조합의 약속인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이런 핵심적인 일은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갖춰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립인가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되어서 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럼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인가신청 전에 개최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소집하고 뭐 회의하는 건 간단하게 좀 보시고, 소집하는 거 당연히 위원장이 하겠죠. 뭐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5분의 최소 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하고요. 의사결정은 보통의 결의 요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임원동은 따로 예외있지만 이렇게, 이게 보통 결의 요건. 여러분들이 어떤 거 회의체에서 회의할 때 이거 보통 결의로 보셨죠, 그죠? 제적 과반수 출석,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이게 보통의 결의 요건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추진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총회도 이게 원칙이고 예외 따로 있겠지만. 자, 그리고 방가로 3번의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추진회가 하는 일은 조합이 포괄승계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합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거 살짝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시장주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이게 토지등 소유자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까 시행자에서 글쎄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이 됐던 겁니다. 단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의 경우에, 20인이 안 될 때 20인 미만의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조합 설립 의무가
없다. 그래서 통일수가 수가 작을 때 재개발에서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을 또 한참 해야 되는데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